네, 안녕하세요. 뭐라도 되겠지님. 안녕하세요. 네, 일단 우선 1위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00리그 1위 하셨고 수익률이 1230%. 7주 만에요. 네, 그리고 수익금이 2억 3천이세요. 네.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냥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희가 상패가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상패를 좀 여기서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네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좀 보이게 할까요? 저희 팀장님이 직접 이거는 부탁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여기 잠깐만 읽을게요. 네. 귀하는 키움증권에서 주최한 2022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기에 상패를 수여합니다. 2022년 10월 5일.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네,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을 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 오신 김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조촐한 시상식 아닌 시상식을 좀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그럼 수상 소감을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닉네임에서도 아시겠지만은 딱히 기대를 안 하고 나간 건데 제가 좀 등락폭이 큰 편인데 이번에 좀 잘 돼가지고 수익률이 높게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회는 이번에 처음 참가하신 거고요. 뭐 여러 번 참가는 했었는데 이게 원래 제가 대회를 많이 안 나갔어요. 옛날에 한 번 잘 됐을 때 대회를 나갔었는데 이게 약간 징크스인지 대회 때는 잘 안 되더라고. 제가 신경 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회를 안 나가다가 이번에 나갔는데 잘 돼가지고. 혹시 주식 경력은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제 9년 약간 넘었습니다. 9년이요? 네, 그럼 꽤 오래 하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많이 꽤 오래 했죠, 저한테는. 혹시 수익률이 평소에도 이 정도로 나시는 건가요? 근데 뭐 이제 변동성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 보통 많이 나는 편이긴 합니다. 이제 최소 금액?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주식을 어느 정도 궤도권까지 올라오시는데 네. 한 얼마 정도로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한 번 잘 됐을 때는 24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 됐을 때는 300만 원이었습니다. 24만 원이라는 게 혹시 24만 원으로 시작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거기서 시작을 하셔서 한 얼마까지 버셨을까요? 24만 원에서 잘 됐었던 거는 깡통을 찼고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에서 8천 정도 벌었다가 한 번 잃고 400만 원에서 한 6억, 7억 정도 번 적이 있습니다. 400만 원에서 그 6억 5천 버는 것까지는 한 1개월 반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1개월 반 만에요? 네. 그럼 지금 혹시 가능하시다면 핸드폰으로 한번 인증을 한번 해줄 수 있으실까요? 네, 7월 7일부터 쭉.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네, 코로나 불장 때 예. 한번. 혹시 이번 대회 계좌에서 2억 3천 정도 버신 거는 그 계좌도 혹시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네네, 같은 계좌라서 바로 날짜만 바꿔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7월부터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참가가 얼마나 한지 몰라가지고 방금 이렇게 살짝 내리는데도 네, 돈이 늘어나는 양을 보니까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네네. 굉장히 리스크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출금을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버신 돈만 출금을 하시는 건가요? 네, 뭐 번 돈을 출금을 하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아무래도 미술을 쓰다 보면은 한번 크기씩 맞을 때가 있는데 이제 출금해놨던 걸로 다시 해가지고 이제 라이프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죠. 언제든지 부러져도 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자금을 따로 확보를 해두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신용미수로 부러진다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신용미수를 쓰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이제 출금을 하면 이제 그쪽에 있는 돈은 다 잃으면 안 되긴 하지만은 다 잃어도 상관없는 액수만큼 남겨놓고 하는 편입니다. 신용미수를 좀 이렇게 쓰고 매매를 해야 좀 효과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도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손절이죠. 신용미수에서 제가 이제 스펙트럼 플러스를 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3배가 들어가져요. 그러면 이제 3%만 맞아도 마이너스 10%예요. 제 자산 대비. 최대한 손절을 짧게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술을 쓰는 사람은 무조건 손절을 잘해야 돼요. 손절 못하면 그냥 계좌는 순식간에 깡통 찹니다, 진짜. 그럼 모라도님의 손절 기준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스캘퍼가 아니라서
그 단타 기준에선 3%고 스캘퍼면 훨씬 짧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타가 아니라고 하신다면 거의 데이 트레이딩 위주일까요? 이제 스케일은 1분 안쪽에서 이제 초 단위로 사고 파는 걸 스케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단타는 분에서 시간 단위인데 저는 그 한 번 사면은 그래도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좀 데이 성향이 좀 더 강한 네, 맞습니다. 트레이더라고 보면 되겠네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아, 좀 이렇게 뇌동 매매가 될 수도 있고 네, 좀 이렇게 헷갈려서 막 이렇게 막 잘못 들어갈 때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때는 웬만하면 이제 빨리빨리 매매를 하는 편인데, 그 뇌동할 때는 제가 뇌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그 매매를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 당시 이제 딱 알거든요. 이제 아, 내가 조금 멘탈이 안 좋구나, 이걸 딱 느껴요. 어느 순간 그때는 이제 최대한 이제 다른 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자,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네, 신용 미수를 들어가신다는 건 네. 타점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는 의미잖아요. 사실. 아, 그쵸, 그쵸. 굉장히 자신이 있고 확실한 자리가 아니면 네. 신용 미수를 사실 사람들은 쓸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트레이더님께서는 아, 이거 엄청난 타점을 갖고 계신 게 아닐까? 굉장히 확실한 자리를 노리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자리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저는 그 상한가 따라잡기라고 그 상따를 합니다. 제가 자주 쓰는 기법인데, 상한가 근처에서 사서 다음날 갭에 파는 그런 매매를 합니다. 아, 상한가 따라잡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절만 잘하면은 사실 상한가 따라잡기가 제일 좋은 매매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실 때 이제 장 마치기 전에 네. 이제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종목들을 찾아서 상한가 진입에 같이 들어가시는 거죠. 네. 아침에 들어갈 때도 있고 오후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상한가 들어가겠다 싶은 종목들을 추려가지고 그 종목을 들어갑니다. 추리실 때는 조건 검색을 쓰시나요? 조건 검색도 쓰고요. 그렇게 좁게 쓰는 건 아니고 엄청 넓게 써가지고 제가 종목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상따를 하더라도 네, 아, 이 종목이 더 가겠다. 상따할 만한 의미가 있다. 네. 아니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저는 재료와 테마,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그런 뉴스들에서 이제 조금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그 뉴스를 보다 보면은 오르고 내려야 될지가 살짝 이제 오래 보다 보면 그거를 알게 되는데, 이거는 상한가를 가도 충분한 재료나 뉴스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사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상따를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네, 보통 다음날 개장을 하게 되면 네, 또 시간에도 있잖아요. 네, 네. 또 개장할 때도 있고 보통 언제 파시나요? 저는 보통 9시 반 전에 다 팝니다. 9시 반 전에요. 네. 뭐 어떤 매도의 원칙은 그냥 수익이 나면 판다일까요? 아니면 좀 더 명확한 기준이 있으실까요? 보통 옛날에는 이제 좀 길게 가지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약간 제 멘탈적으로 흔들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가 상한가 잡는 걸 잘하는 거지, 상한가 이후에 얼마만큼까지 다시 오를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서 다시 오를까 내릴까 이거를 예측을 잘하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통 그냥 아침에 이제 수익 주면은 그때 보통 파는 편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 이거는 진짜 좋은 뉴스다 싶으면은 그냥 아침 9시 반 이후에도 쭉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술적인 분석은 의미가 없는 매매인가요? 저는 보통 차트를 많이 안 보기는 해가지고 기술적 분석은 안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힘과 재료. 그 거래원은 좀 많이 참고를 해요. 아, 거래원을 참고하세요? 네네. 혹시 거래원을 그럼 어떻게 좀 보면 좀 효과적으로 보죠? 보통 상한가 들어갈 때 이제 큰 물량을 누가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그 큰 물량을 어떻게 누가 가지고 갔는지 거래원을 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대략적으로나마 나오는데, 그 큰 물량들을 어느 증권사가 가지고 갔는지를 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도 그냥 볼 수 있나요? 보려면? 네, 뭐 조금의 설명만 들으면은 아마 거의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차트상으로는 뭐 거의 그러면 보진 않으시는 거네요. 뭐 어떤 중간중간 스캘핑을 하거나 또
오전에 이제 종목을 팔게 되면 그 네. 이후에 거래는 없으신 건가요? 뭐 다시 이제 제가 생각한 지점에 다시 오면은 그때 다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 다시 안 봐가지고 아침에 이제 팔았다는 거는 상한가 넘어와서 이제 제가 팔았다는 건데 연상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특히나 요즘 연상이 많이 안 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럴 때도 상한가 따라잡기가 먹힌다는 얘기인가요? 안 먹히는 장이 따로 있긴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높든 낮든 약간 상한가가 못해도 그래도 한 3개씩은 평균적으로 나와가지고 그 오전에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기를 가는 경우도 있으신데 네, 그럼 오전에 이렇게 장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상한가 갈 정도는 갭으로 상승을 하거나 네, 아니 막 눌리거나 막 변동성이 막 크게 일어날 때 네, 진입을 하게 될 텐데 네, 네. 그럴 때 타점은 좀 어떻게 잡으시나요? 그러면? 저는 보통 진짜 이게 이제 진짜 머지않아 상한가를 가겠다 싶은 순간에 삽니다. 그게 보통 되게, 네. 제가 사고 10초 안에 가지 않으면은 이제 안 좋게 봐요. 그때서부터. 차트를 많이 보시는 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네네. 그럼 이제 한 몇 %대에서 그런 감이 오세요? 보통 27, 28? 아 완전 그때 이제 들어가서 다치는 상한가를 들어가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약간 더 밑에서 따라 들어가는 상한가가 아니라요. 옛날에는 이제 24% 그쯤에서 이제 사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애매할 때보다 아예 확실할 때 하자 싶어가지고 아예 진짜 들어가기 직전에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들어갔는데 상한가로 못 들어갔다. 네. 그러면은 그러면 손절해야죠. 이걸 그럼 반복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이틀 전인가 상한가가 되게 한 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음, 그럼 종목의 기준은 없으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스펙주는 안 한다든지 또 최근에 또 스펙주가 엄청나게 또 상한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스펙주도 하긴 하는데 이제 제가 매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조금 중요하게 봐요. 그 호가의 굵기나 제가 만약에 이제 1억을 상가를 했으면은 상한가에 있는 호가 말고 이 나머지 9개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9개 호가에서는 제 1억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손실이 막 엄청 커지지 않아가지고. 약간 트레이더님이신데도 약간 또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베팅을 하는 사람 같다. 네. 되게 원래 이렇게 강심장이세요? 이게 미수가 조금 이제 엄청 오래 전부터 썼었어요. 한 7년? 7년, 8년 됐나? 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적응이 된 거죠. 웬만큼 큰 변동성 아니면은 사실 이제 무덤덤한 편이긴 해요. 그럼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신용미술을 잘 쓴다면 또 하나의 또 방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어떠세요? 이 매매가 좀 확실히 가능성이 있는 매매인가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네, 진짜 딱 리스크 관리 잘하고 손절만 잘하면은 사실 상따만큼 편하게 버는 매매는 크게 없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네네. 단순하다. 네네, 오히려 단순합니다. 대신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감내를 해야 되는. 이제 처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한가 종목이 위험하다는 생각 때문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손절의 순간, 네. 손절의 순간은 언제인가요? 제가 이제 상한가 종목을 가지고 있을 때 상한가가 풀렸는데 다시 묶어야 될 때 못 묶으면은 그때와 아니면은 일정 퍼센트 이상 이제 많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때 손절을 봅니다. 이게 풀렸다 닫혔다 풀렸다 닫혔다 이럴 때도 되게 많고. 네, 그럴 때도 그럼 많습니다. 잘못 좀 매매를 하게 되면 이거 네. 손절인데? 아닌데 다시 닫았네? 네. 이런 좀 핑퐁 잘못된 이제 엇박자 네. 매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좀 그런 거에 많이 당한 적도 있으신가요? 네, 저는 몰랐는데 이번 키움 대회에서 유일로보틱스인가 아무튼간에 그쪽에서 손절을 꽤 많이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왜 이만큼이나 쳤지 하면서 봤는데 딱 그 상한가 갈 때 사고 풀릴 때 팔고 갈 때 다시 사고 풀릴 때 팔고 해가지고 손절을 많이 친 거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상한가를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던 건데 보통은 다시 막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엇박자가 난다 하더라도 손절 원칙은 무조건 지키시는 거죠? 네네. 정말 보조지표도 안 보시나요? 보조지표는 엄청 주린이 시절 때는 많이 봤는데 거래량 말고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우승자님들을 좀 만나면서 네. 더 느끼는 게
의외로 보조 지표 보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조지표는 음, 먼저 이 상황이 생기고 나중에 만들어진 거라서. 상따 종목은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진입을 하시나요? 저는 보통 하나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딱 한 종목만 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샀는데 이 종목이 상한가 가서 묶여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매매가 끝난 거예요. 여기에 뭐 이렇게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조언을 해주실 건 없으신가요? 매매적으로? 모든 트레이더분들이 많이 말하는 거지만 결국에는 손절을 얼마만큼 잘하느냐. 게다가 저는 또 상따면은 30%잖아요. 저는 진짜 모두 다 만지는 종목이 급등주예요. 그 급등주에서 손절을 안 하면은 진짜 큰일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손절을 잘해야 된다. 정말 어떤 의미로는 정말 무서운 매매네요. 뭐 그래. 손절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매매죠. 진짜. 예,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오전에 좀 벌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오후에 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이 손실금이 더 크니까 네. 오늘 번 거 다 날리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로 끝나면 기분이 막 너무 안 좋고 또 이거 그쵸. 다시 갈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뭐 이런 기대는 전혀 안 하시는 거네요. 저도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표본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은 안 좋다는 걸 많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럼 집에서 HTS 세팅을 하시겠네요. 네네. 어떻게 HTS 세팅을 하세요? 화면 구성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호가창은 딱 2개 띄우고 하고요. 그 차트는 1개. 이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중간에 관심 종목 해놓고 프로그램 매수 매도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체결창을 이제 금액별로 이제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 이하는 체결창이 안 뜨게 하는 미니 체결창도 띄워놓고 뉴스 창도 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호가창 그 방금 미니 호가창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얼마 이상 체결이 되는 것만 띄워놓게 설정을 해 놓으셨다는 건 상한가를 보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보겠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체결창을 봐야 될 때 이제 너무 단주 같은 거 들어오면은 체결창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 단주를 없애려는 목적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한번 좀 한 가지씩 좀 빠르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저는 매매를 사구팔구 이걸로 하고요. 사고 팔고요. 네네. 이거 우리 HTS 네. 깔면 제일 그냥 보편적인 네, 창이잖아요. 맞아요. 그 옛날에 쓰던 게 있어가지고 보통은 파리파리 많이 쓰시는데 저는 사구팔구로 하는 게 이제 좀 많이 적응이 된 상태라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고 다음 창도 한번 뒤에 거 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놓고 하고 있어요, 저는. 미니 체결. 네네. 여기서 이제 네. 이 설정을 누르면은 이 체결량 조회를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트레이드 연주는 몇 주 이상 하시나요? 금액으로 하시나요? 저는 금액으로 1,000만 원 이상만 뜨게 해놓습니다. 1,000만 원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예. 짜잘짜잘한 금액만 없애려고 해놓는 거라서. 완전 이제 완전 짜잘짜잘한 금액은 없애고 네네. 그 기준이 1,000만 원으로 보시는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일단 이렇게가 이제 한 세트고요. 이 두 개를 띄워놓는 이유는 제가 하나만 쓰다 보니까 상따를 할 때 이제 애매할 때가 있어요. 어느 종목도 27%고 이 종목도 27%인데 제가 이거를 옛날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봤는데 이렇게 다른 거 보다가 다른 거 가버릴 때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2개를 같이 보면서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0778 이 프로그램 매수 매도를 보거든요. 보통 프로그램 매수 매도는 좀 프로그램이 많이 사고 파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프로그램이 계속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은 조금 피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종목별로 일별 프로그램 매매 추이를 본다.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지 좀 효과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쭉 보면은 계속 이렇게 프로그램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네. 그런 종목들은 보통 프로그램이 샀다 팔았다 하면서 힘이 빠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 거릅니다. 아까 거래원도 보신다고 하셨었는데 네네. 거래원이 이 창을 봐요, 저는. 이 창만 보면 되나요? 이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렇게 펼쳐서요. 상세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본다면 네. 좀 거래가 많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좀 예시가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탑머티리얼 보면은 상한가 하려다가 못했던 애들 몰려 있는 거 보이고. 보니까 대신에서 좀 특징적으로 빨간색이 많네요. 네네. 근데 이게 대신이 다 팔았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그 1위부터 5위까지만 집계가 돼요. 5위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대신이 30만 주잖아요. 네. 근데 한국투자가 31만 4천 주예요. 네. 그러면은 대신은 이게 4만 5천 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31만 주를 매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얘가 매도세가 5위 밖이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종목 고를 때 저는 그 10% 이상 종목들을 쫙 봐요. 이거는 검색식을 따로 쓰는데 딱 진짜 간단하게 여기다가 10% 이상 뜬 거 하고 그냥 실시간 검색 이렇게 해가지고 띄워놓고 봐요. 실시간 검색창을. 보통은 뉴스를 보시고 나서 들어가세요? 아니면 어쩔 땐 들어가고 나서 뉴스를 보실 때도 있으세요? 저는 뉴스를 보고 들어갑니다. 아, 뉴스를 무조건 보고 들어가시나요? 네네. 저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봐야 돼가지고 보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는 안 만져요. 제가 어떻게든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테마로 올라가는지 뉴스로 올라가는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가끔 이제 이유 없이 가는 애들은 아예 그냥 안 봅니다. 아, 그냥 걸러버리시네요. 네네. 아, 이유는 확실하게 알고 들어간다, 무조건. 네, 상한가 따라잡기 할 때는 무조건 이유는 알고 들어갑니다. 그럼 하루에 거래하는 종목 개수는 그럼 하루에 한두 개가 거의 전부겠네요. 보통 5번 이하? 아주 많아야 5번이고 3번 이하로 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따라하기도 쉬울 수 있는 매매일 것 같기도 해요. 네네. 주위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달라고 하지 않나요? 많이 알려달라고는 하는데 이거를 이제 짧게 알려줘봤자 이 사람이 못 따라하면 끝이라서 그렇죠. 네, 또 하기 쉬운 매매도 아니고. 네. 이제 HTS 기능은 다 알려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 뉴스도 띄워놓는데 아, 네. 뉴스가 제일 이건 중요할 것 차트구나. 같아요. 트레이더님한테는. 네.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보시지만은 그냥 여기다가 특징 이렇게 써놓고 봅니다. 저는 특징 이렇게 써놓으면은 실시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0600 차트 이렇게 하나 맨 끝에 하나 띄워놓고 그럼 거의 일봉을 보시겠어요? 아니면 분봉도 보시나요? 저는 일본봉으로 봅니다. 일분봉이요? 네네. 어쨌든 상한가 진입하는 걸 좀 봐야 되다 보니까. 그 적어도 제가 산 위치는 알고 있어야 돼가지고 아, 그러세요. 뭐 무상증자주들 네, 막 이런 것도 막 연상 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종목들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 무상증자 종목도 테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아, 그런 것도 이유에 포함이 되네요. 네네. 뭐 좀 다른 특별한 좀 매매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가장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테마가 다 움직이는 과정에서 대장주 하는 거죠, 사실. 대장주가. 네네. 아니 그러면 시간의 거래도 하시겠어요? 시간의 거래는 잘 안 합니다. 왜요? 제가 이제 시간의 거래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금을 크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단일가 매매이기 때문에 시간의 매매를 안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1억 정도만 이렇게 매수를 한다고 해도 넣은 물량 보고 같이 따라 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보통 그게 고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시간에는 이제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좀 감적인 영역인데 네. 이제 확실히 좀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아 이거는 오늘 상한가 가겠다 이 종목은 네. 이런 감이 좀 어떠세요?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보통은 이제 기다립니다. 상한가 들어가기 전까지. 아 보통은 기다리신다. 네네. 그러면 어떤 저런 패턴을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어쨌든 결국 하시는 거는 상한가 따라잡기. 이제 상한가 따라잡기는 많이 먹어야 저는 한 3%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상한가 따라잡기는 이제 잘만 먹으면 10%도 먹거든요. 아침 갭에 따라서. 주식 하다 보면은 점점 멘탈이 깎인다고 생각을 해요. 매매를 하면 할수록. 아 결국에는 정신적인 어떤 네네. 데미지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네네. 근데 그러느니 차라리 그냥 제가 잘하는 거만 웬만하면 하자라는 주의입니다. 혹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 원칙들이 좀 있으신가요? 절대 원칙. 이유 모르는 거 들어가지 않기, 뇌동하지 않기, 손절 잘하기. 딱 이거죠.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어느 정도 성공한 트레이더로서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 트레이더님한테는 너무나도 최상의 매매인가요? 저한테는 좋은 매매입니다. 트레이딩 공부는 좀 어떻게 하셨나요? 시장에 맞으면서 배웠어요. 맞으면서. 네. 얘기해 줄 수 있으신가요? 좀 어떻게 좀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됐는지 간략하게. 간략하게 저는 이제 주식을 조금 일찍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일찍 시작한 이유가 제가 결국 나중에는 무조건 노동소득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무조건 재테크를 해야 되는데 재테크하면은 주식이잖아요. 엄청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하면은 패가망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그때 그 당시에는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망할 거면은 어렸을 때 그냥 망해보고 그 연습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했던 게 주식입니다. 공부를 독학하셨어요? 그 옛날에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 거를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결국 사람마다 자기 스타일이 있고 그 스타일이 아니면은 조금 이제 힘들어진다고 다른 매매를 봐봤자 저는 제 매매를 키우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스승님이 있으세요? 딱히 이제 기법적으로 배운 건 없는데 지표가 된 사람들은 있죠.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진짜로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게 맞나? 그런 거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보여줬던 사람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활동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네네. 활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그 나는 주식 트레이더다라고 그쪽에서 배짱이 인생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좋은 트레이딩 정보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매일 그거 특징주나 막 그런 거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 진짜 주식 카페이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트레이딩 좋아하는 명언 혹은 좋아하는 문구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금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실력만 있다면은 몇만 원, 몇십만 원 이 정도로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초보 때 큰 금액으로 안 굴리셨으면 좋겠네요. 꿈이 있으신가요? 그냥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그냥 편하게 사는 게 꿈이죠. 그럼 뭔가 이제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영상 편지 한번 쓰시죠. 많이 부끄럽네요. 일단 결혼하셨나요? 네, 결혼했습니다. 그럼 사모님이 첫 번째죠. 이래저래 주식하느라 그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믿어주고 응원해줘서 항상 고맙고 열심히 더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약간 이런 게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잘 인터뷰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승자분들의 매매를 이렇게 간접적으로나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트레이더님의 매매를 이렇게 공개를 해주시는 거 보면 오히려 저희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